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점심시간이죠. 지금 점심 한술 뜨시면서 TV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점심 식사하실 때 좀 천천히 드셔야지 소화도 좀 잘 되고요. 몸에도 이로울 겁니다. 급하게 먹다 보면 체하기 마련이죠. 주식시장도 그렇지 않을까요? 상승하면 물론 좋긴 합니다. 하지만 좀 차근차근 그 과정을 거쳐서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초석을 다지면서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상승하긴 했는데요. 이제는 약간은 좀 숨고를 타이밍, 밥을 먹다가도 조금은 좀 이야기하는 타이밍도 필요한 것처럼 오늘 시장 상황 속도 조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장 증시타파 출발해 보죠. 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에요. 코스피 지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50선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서 PBR 한 배다, 뭐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많더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권에서 움찔움찔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또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좀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종목 고민 그리고 포트에 대한 고민까지 이 시간에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전화 진단 신청은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하세요. 02-325-820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언제라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하시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요즘에 가지고 계시는 고민도 좋습니다. 좀 자세하게 진단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요. 2128-3388번 전화 주시면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드립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저는 전화벨 소리가 계속 좀 들리거든요. 전화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게시판에 종목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로그인 과정만 거치시면 누구라도 지금 옆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참여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종목 진단 신청 원하시면은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증권통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 글 남겨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시간대에 제가 게시판을 잠깐 보니까 꿈꾸는 기린님이셨나요? 지금 방송에서 좀 함께하는 어플리케이션 궁금해하셨는데 저희 대한민국 증권 대표 어플입니다. 증권통 받아보시면은 이 시세에 대한 확인들 그리고 매매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렇게 게시판까지 저희가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마음껏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이 포트 진단, 종목 진단 해 주실 분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형님 모실 거고요. 또 종목 진단, 전화 상담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한교수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의 이재우 차장 이렇게 두 분이 대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좀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신데 오늘 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봐야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눌까 하다가 예전에 좀 이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얘기가 활발하게 나온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선주예요. 지난주에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다시금 우선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유통 주식수 물량이 적으면은 호가가 좀 얇게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들의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 기록한 종목 가운데 절반이 뭐예요? 거의 한 대부분 한 70% 정도는 다 우선주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주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우선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 궁금합니다. 사실은 우선주 계륵이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해 주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꽤 봤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지금 올려주세요. 저희가 또 잠시 후 문정식 운영역의 의견도 좀 들어볼 테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모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툰툰 투자가님 우선주 괜찮죠? 배당도 괜찮잖아요.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최근 들어서 이 중간 배당하는 통신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약간은 좀 매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배당 메리트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은하수님께서도 최근 들어서 상한가 종목 거의 다 우선주가 차지한다라고 또 제 멘트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구엄마님
스토카스님, 장기투자하라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활발한 이야기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또 종목도 올라오고 있죠. 지금 녹십자 홀딩스도 있고요. 전화 들어온 것부터 좀 해결을 해드릴게요. 0805번 쓰시는 저희 시청자님께서 IT 부품 줍니다. AP 시스템 궁금해 하셨는데요.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9,16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현재는 아주 소폭의 수익 구간이세요. 오늘 장에서는 9,300원권 지나가고 있고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한기수 전문가님 수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AP 시스템입니다. 지금 매수가하고 좀 많이 멀어지진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좀 어떤 전략 써볼까요? 네,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이제 급하게 대응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에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이 굉장히 종목이 더디고요.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AP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게 보지 말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AP 시스템은 기본적인 어떤 그 펀더멘탈 자체가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라든가 LED, 그다음에 OLED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이 그 업황 회복을 바탕으로 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원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AP 시스템의 주가도 그동안 주가 좀 올랐고요. 또 올해 연말까지도 그 디스플레이 쪽을 중심으로 한 장비 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일단 아직은 코스닥 시장이 바이오 제약주 중심의 어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그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호전주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P 시스템은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일단 AP 시스템의 외국인 매수가 비교적 견조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조금 물량을 털어내는 형태인데 기관들도 물량을 많이 털고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하게 조정을 받아왔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서서히 이제 반등권에도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은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대체적으로 8,900원 정도까지 제가 손절가를 정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8,9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의 이상이 있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8,900원 정도가 무너질 때는 그때는 한 번 정도는 매도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던가 하는 그런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바닥을 가지고 2단 반등에 나설 때는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재반등에 나설 때는 반등폭이 생각보다 클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잡아주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8,900원 지지가 되는 선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움직이게 되면은 주가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11,000원에서 11,500원까지 목표치를 잡고 그때까지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짚어봤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우선주이니만큼 또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주 매매를 사실은 좀 많이 하시지는 않으시죠? 지금 칠봉이님 오랜만에 좀 와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우선주 매매를 안 해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쵸? 사실 좀 그동안에는 시장에 좀 관심 밖에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배당에 대해서 관심 갖는 원인 저금리잖아요. 진짜 1.5% 사상 최저 수준의 현재 초저금리 기조를 정부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지금 게시판 보니까 1억 적금 넣으면 한 달에 이자 20만 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은행에다가 돈 맡기고 나서 이자를 좀 노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다른 쪽으로 좀 투자의 저변을 좀 확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투자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또 종목 고민을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9327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AP 시스템 다음으로 좀 올라와 있네요. 42,800원이 70%인데
시청자님이 제대로 올려주신 게 맞으실까요? 제가 지금 주봉도 아니고 월봉으로 바꿔봤거든요. 연봉으로 바꾸니까 매수 가격이 나오기는 하네요. 지금 월봉으로 봐도 2012년 훨씬 더 이전에 사신 것 같아요. 4만 원 위니까요. 인내심이 과연 좀 수익으로 보답을 해줄지 혹은 허송 세월을 보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확실히 인내라는 게 어떨 땐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중도 크신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요? 한규수 전문가님. 네, 대우조선 참 힘든 종목이죠. 우리 시청자도 이제 굉장히 고점을 사서 장기적으로 이제 묵히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여기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분명히 이제 여기서 바닥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주가 단기적인 저점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과연 주가가 바닥을 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의구심이 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새로운 회장이 취임을 했죠. 새로운 회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또 기존에 달성했었던 그 부실한 실적이 이제 2분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저점은 나오겠습니다만 단기 저점의 주가가 다시 밀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업황이 분명히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업황이 그렇게 강력하게 살아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들고 계시면서 또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시듯이 그만큼 업황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들고 계시다가 저는 반등이 나올 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업황 전망 자체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많이 좋아지는 장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부 코스닥이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중소형주들은 그런 어떤 경쟁력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코스닥이라든가 그런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또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중소형주 쪽에서 상당한 승부가 있는 그런 장세를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 대우조선해양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일단 이 종목은 현 시점에서 일단 들고 계시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1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 16,000원 정도까지 소폭의 반등세가 나왔을 땐 저는 과감하게 물량을 정리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금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대세 상승, 이거는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대세 상승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중소형 실적주를 중심으로 중소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교체 매매를 단행하시면은 대우조선에서 손실 났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요. 일단 기다리셨다가 16,000원까지 왔을 때 물량을 털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계속 보합권에서 빨간불, 파란불 오가고 있네요. 코스닥은 순항 중입니다. 740선대 중반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선주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계신데 투기성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우선주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상당히 좀 넓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또 우선주의 매력을 또 높이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 보면은요.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합해서 상한가 종목이 11종목이거든요. 지금 이 가운데서 단 2종목입니다. 대양금속하고요. 하이트론, 동부제철 이렇게 3종목이 되겠네요. 3종목 제외하고 모두 다 우선주입니다. 현재 8종목의 우선주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실 매력적인 종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과연 우선주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을지 또 포트 진단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영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되게 바빠요, 제가. 어떤 시장 때문에 바쁘세요? 네, 시장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자문사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자문형 생방송 뭐 그런 거 진행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알려야 되니까 공개 방송도 좀 많이 하느라고요.
너무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요즘에 좀 시청자분들하고 그리고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대면하실 일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도 네. 많으시고 하면은. 그럼 뭐 어떤 점들 가장 좀 궁금해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했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갈 것이냐고요. 네. 또 이전 국면 상승 국면에서 조정을 맞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포트 진단 뭐 네. 이런 상담이 좀 많죠. 그러면요, 요즘에 우선주 상당히 좀 무더기 급등하잖아요. 네. 우선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신가요? 좀 어떻게?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고유 계정 운용이라는 걸 할 때요. 저도 이제 우선주 관련된 투자를 좀 했었어요. 근데 좀 전에도 이제 들으니까 구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이 좀 많이 벌어진 종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우선주와 구주가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선주가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같은 종목이라도 우선주와 구주의 괴리율을 약간 정규 분포로 만들면 이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런 식이거든요. 괴리율이. 그래서 약간 이제 통계적인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 최근 2년 내지 3년 정도를 우선주 괴리율을 가지고 약간 정규 분포를 만들어 가지고요. 요 신뢰도 바깥으로 넘어가는 애들은 다시 회귀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구주를 일단은 뭐 매도를 하고 우선주를 매수하는 전략인데 아시다시피 우선주가 유동성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전략을 하는 데는 이제 저희도 할 때 한 개 페어 그러니까 구주 우선주 이게 한 개 페어라고 하는데요. 이 한 개 페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좀 제한이 되니까 그 정기 분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부분으로 한 10쌍 뭐 10쌍에서 한 15쌍 정도 쭉 들어가면은 그래도 연간 보면은 좀 꽤 쏠쏠했던 어떤 수익을 좀 안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선주 쪽으로만 좀 접근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괴리율이 많더라도 우선주는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구주가 떨어져가지고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특히나 유통주식 수가 작기 때문에 우선주의 변동성이 더 확대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격 잠폭 확대되면서 수혜 아닌 수혜를 좀 보게 네. 된 것 같아요. 희한하게 좀 이 호가가 얇게 형성이 되면 하한가로 빠지기도 쉬울 텐데 오히려 급등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분석하세요? 일단은 뭐 시장은 괜찮은데 살만한 종목이 없다는 데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매일 시장을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가 한 80% 정도가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에 유동성이 아주 부족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거의 트레이딩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분들께 우선주 매매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정리해 줄 수 네,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래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구주와 차이점이 구주보다는 약 1% 정도 배당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대신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는 그냥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워낙에 이제 상하한폭 확대 그리고 뭐 유동성이 좀 없는 주식들을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세력들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우선주 상승에 대해서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일단은 정배열 상태로 이동 평균선 정배열 상태로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우선주들이 상승세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주로 접근하실 때 막연하게 그냥 구주와 우선주의 괴리율만 보실 게 아니라요. 구주가 일단은 추세가 좀 살아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팁을 드리면 우선주를 고르시는데 약간 압축이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역시나 거래량은 좀 어느 정도 확보된 종목이 좋겠죠.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추세가 이렇게 약간 시그널들을 주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거래량들이 좀 많이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니까 약간 좀 생뚱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고 있다가 어느 네. 순간 갑자기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그런 종목들을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추세가 이렇게 정배열 상태에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오늘 이 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우선주들도 쭉 보니까요. 현재 거래대금이 한 10억 미만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약간 주의는 필요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또 트레이딩에 약간의 좀 기술이 있으시다, 노하우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 좀 적절하게 좀 짧게 매매를 해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팁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보통주라고 하죠. 이 종목하고 우선주 간의 괴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 문정식 운용역의 의견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 포트를 부탁해
시작해 봐야죠. 오늘의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결되셨어요. 네. 네네. 시청자님 지금 TV 소리가 저한테 좀 들리는데요. TV 소리 네네. 약간만 좀 줄여주시고요. 네네. 줄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네. 지금 보니까 저도 스튜디오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바깥 날씨가 좀 흐리더라고요. 계신 곳에는 좀 괜찮으세요? 네네. 네, 그러시군요. 요즘에 투자하시는 데는 좀 시장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네요, 지금. 아유, 최근에 좀 반등한다고 하는데 잘 즐기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저희한테 네. 포트폴리오 알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SK 하이닉스 네. 44,000원 10%. 네. 어버브 반도체 7,150원에 20%. 네. 또 SGNG 4,200원에 10%. 네, 마지막 종목 있으시죠? 다음 카카오 11만 1,300원에 10%. 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손실 보고 계신 종목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 절반 담고 계시네요.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부러 좀 확보를 해 놓으신 거세요? 네네. 저 하이닉스는 네. 오래됐어요. 1년 됐어요. 아, 하이닉스 그런데 5만 원 넘어갈 때 왜 안 파셨어요? 네, 5만 1,200원까지, 1,900원까지 갔을 때, 네네. 4,000원까지, 5만 4,000원까지 간다고 팔지 말라고 해서 놔뒀더니, 이게 쭉 빠져버렸네요. 네, 한 20% 정도 더 보시려다가 지금 시간을 네. 더 투자하게 생겼네요. 네, 아유. 그냥 놔뒀죠. 괜찮다고 하니까들. 그러셨군요. 지금 그런 어버브 식으로 반도체가 적자가 많네. 네. 그리고요. 어버브 반도체하고 SGNG 이 두 종목은 손실이 10%가 좀 넘어가시는데 어떤 좀 의도에서 꾸준히 좀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점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여기 해주셨는데 텔레비에서 네. 가끔 보면은 네. 어부 반도체 괜찮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 같으신데요. 네네. 가끔은 좀 이 여유보다는 긴장이 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님 지금 주식 비중 그리고 현금 비중 5대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짚어보죠. 운영님 어떤 밥상인가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은 그 식단을 받아보고 나서 표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성향을 감안한 약간 소박한 식단이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약간 평이한 평인데요. 네. 네. 지금 사실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죠. 첫 번째 종목 우선 SK 하이닉스입니다. 우선 식단부터 구성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식단을 하이닉스를 보면요.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나서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낸드 쪽에서는 샌디스크 이렇게 돼서 거의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 반찬인 찌개 부분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네, 메인 메뉴. 그런데 한 차례 좀 맛있게 끓었다가 지금 또 약간 좀 식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지금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은 올해 실적 예상치로만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정말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5, 6년 전만 해도 치킨 게임이 완성이 되기 이전 국면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실적이 등락이 상당히 좀 심했었고요. 얘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돈도 좀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이닉스가 SK그룹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부터는 그러한 걱정을 일단은 딛고서 최근부터 안정적인 실적을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D램이랑 낸드 플래시를 하는 글로벌 대표 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단은 가격이 좀 빠지는 부분은 최근에 반도체 D램 수요 둔화와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요. 반도체 D램에 대한 재고가 일단은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공급 과잉을 조금 우려하고 또 3분기나 혹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단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D램이나 반도체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될 때는요, 어떤 신규 PC라든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D램을 쓰기 때문에 IT 쪽의 전망치를 보니까요, 윈도우 10을 장착한 신규 PC가 8월 말서부터 일단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또 아이폰, 신규 아이폰을 포함한 신형 스마트폰들도요, 8월 이후에 본격적인 생산 및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은 D램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는 기업이라 밸류에이션 역사적 밴드의 하단 부분에 머물러 있다.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 지금 1년 정도 들고 오셨대요. 아무래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못 판 거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54,000원까지 간다고 하세요. 기다렸다고 하시거든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연초에 조정을 받았을 때와 지금 또 최근에 받았을 때는 자리가 좀 다릅니다. 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일단은 제가 이제 추세를 좀 판단할 때는 이동 평균선들 간의 배열 그리고 방향성 이런 정도로 판단하는데요. 주봉을 잠깐 좀 띄워주시면 주봉상에서도 이 연초에 가격과 가격과 60주선 같은 경우가 약간의 위로 있는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을 했다가 아래로 지금 깨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내려가면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거의 2년 내지는 3년 정도의 추세 상승 부분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이익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2016년도에 대한 혹은 반도체 D램에 대한 전망치들을 완전히 꺾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 우려감이 가격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좀 가격 라인대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 48,000원, 5만 원 혹은 시청자님이 기다리시는 54,000원 부분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할 때는요, 약 47,000원 선이 이제 주봉상 깨고 내려왔던 부분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 목표가는 47,000원 정도 선이 되고요. 만약에 42,000원이 종가상으로 지켜지지가 않으면 중장기적인 추세가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망치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산업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들은 매일매일 기사를 확인하고 또 시세를 확인하고 전략 같은 거 부분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냥 마냥 묻어둘 일이 아니네요. 네.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 짚어봤습니다. 약간은 좀 시간이 아깝긴 한데요. 기대는 좀 낮추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좀 어찌 보면은 좀 넓게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면은 반도체 주예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도 한 10% 정도 손실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좀 식탁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시청자분만이 좋아하는 어떤 개별 반찬 쪽으로만 일단은 놓을게요. 네. 대중들이 선호하는 반찬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신데 어버브 반도체 사실 시장에서 얘기도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네,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일단은 증시에 있기 때문에 아는 회사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참 생소한 회사예요. 맞아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 그러면 또 우리가 D램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쪽은 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가전 제품을 구동시키거나 무슨 리모컨 컨트롤 같은 거를 할 때 이러한 장치들을 구동시켜 줄 수 있는 MCU라는 장치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요. 하지만 얘네가 이제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는 업계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 부분은 상당히 좀 있는데 문제는 어버브 반도체만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전 시장을 MCU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은 바로 일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본 업체가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약 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가전 부분들도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약간 고사양들이 나오면서요. 실질적으로 MCU에 대한 부분들도 뭐 8비트에서 32비트 정도로 사양이 좀 고급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단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많아요. 얘네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라든가 전망치들을 볼 때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건 소량 다품종 생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업황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이 좌지우지되고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시가총액도 작긴 하지만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회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점차적으로 그런 MS를 조금씩 가져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름만 알았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인데요.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용 부분이 좀 늘어갈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 진출을 또 해서 이쪽 시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팹리스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체 테스트 라인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종목 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 또 이 시가총액 비중이 좀 낮은 종목인데 비중이 조금 높으세요. 네, 지금 20% 비중이고요. 차트를 보니까 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기대도 약간은 좀 드는 지금 국면인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2년 정도의 추세대에서 계속 지금 추세대 상단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최근에 얘네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받은 부분도 있는데 안정적이라는 부분이라 뭐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저는 좀 좋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목표가는 한 7,500원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한 8,000원대 이상도 가능하다. 우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손실 구간인데 그래도 좀 반등세 지속될 걸로 봐주셨네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포트에서 가장 손실이 큽니다. SGNG.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좀 보통 많이들 드시는 반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잘 안 보는 업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SGNG를 SGNG 애매하네요. 그쵸. 이것도. 약간 국에 한번 놔볼까요? 네. 어떤 내용들 있나요? 네, 이 회사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품 업체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그룹주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실적이 안 좋아지면 관련된 1차, 2차 협력업체 실적도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인데 SGNG는 뭐 현대차 그룹 쪽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GM 그리고 한국 GM의 시트를 대부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에 약 1조 원 되는 중국 기업의 대의 기차 부품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상하이 GM에 대한 부품도 제공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요, 거의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버브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손실 폭은 좀 크신 것 같은데요. 약간 중기적인 하락 추세는 일단 일단락 된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이 종목도 좀 반등을 노려봐도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사실은 조금 목표가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워낙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성장의 모멘텀도 분명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5배 정도 PER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PBR 수준으로도 굉장히 좀 낮은 부분에 있습니다. 0.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는 좀 높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4,400원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반등을 단기적인 목표치는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이 다시 좀 회자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가능하다. 대신에 3,200원 선을 건드릴 경우는요, 다시 재차 하락 추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3,200원 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진단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거래량 급증이고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현재 6% 정도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가운데 삼성전자가 현재 거래 대금이 한 1,400억 원
원 정도 되거든요. 다음 카카오 오늘장 1,0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오르나요, 글쎄요, 오늘? 제가 볼 때는 뭐 무슨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금통위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인터넷 뱅크 관련된 그러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금융과 ICT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요, 인터넷 포털 업체들도 이 인터넷 뱅크 설립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다우데이터라든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KG 이니시스 그룹들 전체적으로 인터넷 뱅크 설립 관련돼서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 정도들도 인터넷 뱅크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거기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유일하게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식당을 구성해 주시죠. 다음 카카오는 아무래도 조금 핫하기 때문에 약간 뭐 생선 반찬 정도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카카오 시장에서는 어떤 분석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이 인터넷 대표 업체이기 때문에 쭉 리포트들을 좀 보면요. 뭐 무슨 업종을 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인터넷 포털에다가 플러스 카카오톡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모바일 관련된 NSN 부분을 또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오프라인과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그 트래픽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수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에 대한 모델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일단은 모바일 관련된 유저들과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유저들을 다 끌어모았는데 이런 유저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수익원 창출을 기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약간 이제 여의도 쪽이나 이런 운영업계에서는 좀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또한 약 35배에서 40배 수준으로 그렇게 또 메리트가 있는 또 수준은 아니거든요. 물론 차트상으로 보면은 가격이 다 빠진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애매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약간 저도 일단은 다음이라든가 네이버가 어떤 식의 수익원을 창출할지가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좀 물음표가 많이 달리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일단 많은 건 사실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봐야 할지 성장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 가격 조작은 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물론 지금 자리에서 제가 이제 반등 포인트를 본다면 목표가는 그냥 12만 5천 원 좀 좋은 쪽으로 보질 않고 있고요. 대신에 진행이 될 때 뭔가 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나 그런 회사의 정책적인 부분이 향후에 어떤 수익 가치를 창출할 만한 기대감이 높다면 뷰는 또 바뀌겠지만 그 전까지는 약 12만 5천 원 정도 반등 목표치 정도로 그 정도를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향후의 기대감에 대한 걱정 부분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부분 해서요. 이 부분은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포트 4종목 살펴봤고요. 보면 여백에 있는 종목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포트의 중심을 잡아주는 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현금도 많거든요. 네네. 수정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략은 일단은 적절한 비중과 영양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50% 가져가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제가 종목들을 쭉 보니까요. 이분의 성향 자체가 약간 좀 시세가 좋고 가는 종목들을 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가 있는 종목들을 사다 보면 더 물리게 되고 또 수량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 전략은 뭐 어버브 반도체를 좀 줄이고 싶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도 좀 낮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올리는 게 어떨까 해서 어버브 반도체는 20% 그냥 가져가시고요. SG, NG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중국 업체 인수되었던 부분,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낮은 부분 해서 약 5%를 좀 증가를 시켜서 15%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추세를 보면서 약간 조정을 받으실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늘리시길 바라고요. 하이닉스도 좀 약간 맥점 부분에 있지만 박스권 하단 부분에 일단은 걸쳐져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5% 정도 좀 늘리시길 바라고요. 현금 비중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 국면에서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고도 약간 보수적인 성향 같아서 대형주 쪽에서 좀 하반기에 전망 자체가 좀 좋은 고려 아연 10% 그리고
그 지주회사 전환 관련돼서 기업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SK CNC를 10%씩 신규 편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이 아마 한 20% 정도 남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포트밥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정식 운영위원과 오늘도 포트폴리오 밥상을 좀 차려봤습니다. 가격 전략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좀 손실 보고 계신 종목이 많으세요.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목표가 47,000원 정도 반등의 목표치 제시했고요. 손절 라인 42,000원에서 좀 리스크 관리 권하고 있습니다.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이 종목 목표 주가는 7,500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 5,700원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SGNG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좀 시장에서 수급이 좀 많이 뒷받침되지는 못하지만 실적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는 평가고요. 반등 44,4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4,400원입니다. 손절 라인은 3,2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급등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입니다.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이 상당히 좀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을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시세를 봐서 조금 더 한 5% 정도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좀 매수하신다면 고려아이언이나 SK CNC는 어떠세요? 문정식 운용역의 신규로 좀 추천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네, 포트 밥상을 좀 차려봤습니다. 지금 좀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카카오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게시판에서도 좀 이런 관심들을 드러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늘 점심으로 좀 중식 드시는 분들도 계신 건가요? 지금 좀 메뉴 얘기도 좀 한창 나눠주고 계신데요. 종목 진단 이어가 볼게요. 지금 좀 올려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풀빵 공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아무래도 풀빵 공주인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종목이 대한유화인데요. 이 대형 화학주들이 최근에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약간은 좀 주춤되는 국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20만 원 하회하고 있는데요. 위쪽에서 사셨네요. 21만 원 매수가 비중 35%입니다. 아이고, 최근 들어서 밀려나서 약간 걱정이 되실 것도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가봅니다. 이재우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대한유화 잘 가나 싶더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주가 이제 뭐 단기간에 계속 속도를 냈죠. 고가를 넘어갔다가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는데, 어쨌든 속도를 많이 냈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담입니다. 뭐 사실 그 거래소 업종, 대형 업종주 중에서 이 대한유화를 비롯한 이 석유화학, 에틸렌길 석유화학 쪽 섹터 이쪽에 이제 업황이 뭐 괜찮아지면서 실적이 뭐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여타 업종들은 다들 뭐 전망치가 좋지 못하고 그 실적 전망치가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매수가 연결되었던 부분도 없잖아, 뭐 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주가는 마냥 상승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면, 그리고 뭐 시장 또한 상승 분위기가 연결된다라면 이런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21평선 근처에서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뭐 싶습니다. 다만 반등 시의 강도가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뭐 21만 원대를 또 강하게 뚫고 안착한다라면은 이 종목의 목표가는 뭐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목표가 두시기 바라겠고요. 반등이 나오는데 21만 원을 못 넘고 여기서 걸리는 모양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비중 30% 5%면 좀 많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를 주셨다가 다시 한번 20만 원 전후 지지를 확인하고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적인 손절 라인은 약 한 19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1만 원 돌파를 하였을 경우에 목표치는 2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뒷북 쳤네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다음 주부터 이 중식 메뉴판, 식탁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살짝 좀 저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포트 진단하고 종목들 보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이야기 좀 나눠주시는 거를 살짝 좀 중간부터 들어가서 봤더니 또 이런 일들이 생기네요. 제가 제작진들한테 지금 분식도 요구를 해놨고요. 중식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바쁠 거예요.
지금 종목들 보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올라와 있나 볼게요.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 가운데서 화장품주 오늘 좀 몇몇 종목만 가고 최근 들어서 이번 주 화장품 좀 조용하죠. 코스온 한번 볼까요? 눈길이 가네요.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3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입니다. 전화를 주셨대요. 5395번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37,250원에 비중 20%로 사셨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로는 좀 올라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좀 조정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35,000원 구간은 이번 달 들어서 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 더 키워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재우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많이 올라왔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뭐 그런 의견을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이 관련돼서 동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된 화장품 그 섹터 종목들이 뭐 굉장히 장기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뭐 그러나 이 주가 흐름은 뭐 마냥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씩 막 감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목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비중 20%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고 가자, 그런 것이 맞지 않겠나. 결국 이 실적 추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추세로 간다라면은 이 가격은 사실은 뭐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소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볼 때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이상이 없어요. 견조합니다. 견조한 흐름 보여서 직전 고점이 49,000원이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고 뚫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그 고가를 넘어갔을 그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는 가져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43,000원 정도로 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동종목 이제 35,0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후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심심타파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은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벌써 수요일 혹은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 부분은 안 와닿더라도 6월 말이다. 이 부분은 와닿지 않으세요? 벌써 6월 말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게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6월 끝나고 나면 7월 초 이때 되면은 또 실적 시즌이고 막 우리가 정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어진 여유를 잘 즐겨봐야 할 때가 이 6월 마지막 이 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매월의 마지막 수요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이 국가에서 좀 지정하고 있는 날이에요. 문화가 있는 날,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매월이겠네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6월은요, 오늘이 딱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지난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날 준비가 돼 있는데요. 과연 이 문화 어떻게 즐겨보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문화는 어떻게 즐겨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장 마치고 나서 혹은 퇴근하고 나서 이 저녁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 방법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혜택 딱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좀 문화생활 하면은 쉽게 접하는 게 우리가 영화 관람이죠. 영화 관람. 오늘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극장에서 티켓 사시면은 원래 우리가 2D 영화, 보통 영화가 8,000원 정도 하잖아요. 사실은 요즘 8,000원이 된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게다가 극장마다 가격이 요즘은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 여의도 IFC 같은 경우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3G, 4G, 3D, 4D 많으니까 사실 잘 몰랐는데 이 2D 8,000원짜리가 5,000원에 지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CJ CGV나 혹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할 것 없이 전국의 영화관에서 다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얘기 나온 김에요. 요즘에 어떤 영화가 또 이 춤으로 혹은 이 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제가 박스오피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화관 간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는 사실 어떤 영화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는요. 외화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쥬라기 월드입니다. 쥬라기 공원 시리즈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스케일이 크대요. 그리고 재미와 감동, 뭐 이런 효과들, 이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율이 45%에 육박합니다. 상당한 수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영화입니다. 극비수사. 저는 극비수사 하면은 이 영화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는 왜 쇼박스가 생각이 나죠? 직업병인가 봐요. 얼마 전에 쇼박스 상승했잖아요. 이 극비수사 흥행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더라고요. 현재 박스오피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8%의 현재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3, 4, 5위는 간략하게만 볼게요. 경성학교라는 국내 영화, 좀 호러 무비로 알려져 있고요. 샌 안드레아스, 저 이 영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드맥스는 개봉한 지 꽤 오래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약간의 좀 표심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이렇게 5개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쥬라기 월드 같은 경우는 12세 등급이니까 아마 주변에 이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있으시다면은 손 붙잡고 극장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혜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극장보다는 이 공연 쪽도 있습니다. 연극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공연, 관람,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재 관람입니다. 이 경복궁이나 창경궁 이런 궁도 입장료를 일정 부분 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시면은 무료로 그 주변을 휘 둘러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좀 내시면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혜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스포츠 관람입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점은요. 이 초등학생이나 더 어린 자녀를 동반했을 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전시 관람.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나머지 뭐 거리 공연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찾아보셔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또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오늘 지금 종목을 살펴봐 드려야 되는데 재미난 지금 필명이 눈에 띄네요. 증권통을 통해서 하늘 같은 서방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아비코전자를 두고 계신데요. 7,250원에 비중이 40%다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볼까요? 아비코전자. 지금 서방님이 매매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안 사람한테 바가지를 좀 긁힐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지금 좀 손실 구간이고요. 비중 큽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재우 차장님? 네. 최근에 그 한 석 달 정도 주종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자리는 횡보하는 구간이고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도 없고요. 현재는 매도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하방으로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거래 없다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보유하는 전략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이제 2분기부터 신규 매출 그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좀 실적 그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현실화된다라면은 반등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장기간 하락했던 종목군들의 이제 어떤 반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또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종목도 머지않아 한번 상방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가 7,200원대니까 좀 높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간다면 상당히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목표치가 시청년 매수하신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7,000한 2,300원 정도. 일단은 그 손실권역에서 많이 올랐을 때 좀 커버를 한다라는 생각에서 7,200~300원 정도로 목표가 두시기 바라겠고요. 손절 가격은 한 5,500원 정도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 목표가 도달하기 전 간다 하더라도 도달하기 전까지는 한두 달 이상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니까 그때까지는 주가가 거래 붙이면서
절절 계단식으로 착착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되는지 여부 정도만 체크하시고 7,000원대 초반까지는 뭐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아비코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더니 오후에 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장기 투자님 굉장히 좀 로맨티스트신 것 같아요. 아이들 맡겨놓고 좀 연애 기분 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마무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현재 코스닥이 고점을 높입니다. 어느덧 746포인트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나머지 시간도 즐겁게 시장 분위기 즐기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